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해마다 김장철만 되면 우리 집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엔 강철 체력을 자랑하며 골프의 여행에 바쁘던 동서가 신기하게도 김장하는 날만 되면 죽을 병에 걸린 듯 단톡방에 들어눕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 전날 동서는 단톡방에 몸살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 하나만 남긴 채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가족들과 100포기의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치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동서의 SNS에는 주말 브런치 맛집 탐방이라며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모르는 척 묵묵히 마지막 배추까지 속을 꽉꽉 채웠습니다. 그렇게 김장이 다 끝나고 갓 삶은 수육을 썰어 뒷정리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대문 소리와 함께 기적처럼 몸살에서 완치된 동서가 보름달 같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화사한 코트 차림, 그리고 양손에는 커다란 빈 김치통을 들고서 말이죠. 어머 형님, 다 끝났어요? 아유, 제가 몸만 안 아팠어도 진작 와서 돕는 건데. 약 먹고 한숨 잤더니 이제 좀 살 것 같아서 달려왔어요. 동서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식탁 위에 놓인 수육부터 맨손으로 집어먹더니 뻔뻔하게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전 익은 것보다 이 갓 담근 생김치가 좋으니까 이 통들에 가득 좀 채워주세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먹을 거고 동서 거는 저기 마당에 따로 있으니까 저거 가면 돼. 하지만 잠시 후 마당에서 비명 섞인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그곳에는 양념된 김치가 아니라 밭에서 막 뽑아온 듯 흙 묻은 생배추 20포기와 커다란 고춧가루 봉지, 그리고 굵은 소금 포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파서 김장을 못 도왔으니 우리 김치에서 떼어줄 건 없고 네가 먹을 배추랑 양념은 그대로 남겨뒀다. 우리는 우리 할 거 다 해서 기운이 없으니 이제 네가 거기서 직접 버무려 가져가렴. 동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머니, 저 지금 옷도 이렇고 손목도 아파서 못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고무장갑과 장화를 동서 발 앞에 툭 던지셨습니다. 결국 동서는 그 화려한 옷차림으로 쭈그려 앉아 눈물을 머금고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수육을 맛있게 먹으며 동서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동서, 아까 브런치 카페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손목 멀쩡해 보이는데 힘내. 그날 동서는 밤늦게까지 홀로 배추와 씨름하며 눈물 젖은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